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지 이슈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고 증시입니다. 자, 제일모직이 합류를 하면서 지금 시총가 우리 증시 지금 최고의 시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지금 IPO 상장하고 나서 154%,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 시총가 최고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사실 역대 최고 증시하니까는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지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한데, 역대 최고 증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최고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IPO,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은 가중평균으로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 주식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전체 시가총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시가총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상장돼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커졌지만 그렇다고 주가 지수가 변하지는 않았죠. 이런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역대 최고 증시냐? 저희가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산으로 이제 1,440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고 종목수도 최대 수준입니다. 종목수는 사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종목수도 지금 상장 종목수가 2,019개로 최대 수준인데 또 지금 연말까지 상장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상장 예정 취소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2,030개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역대 최고 증시가 된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IPO 열풍, 신규 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78개사가 신규 상장이 됐고요. 코스피 7개사가 이제 제일모직을 포함해서 3조 5천억 규모의 IPO를 냈고, 코스닥은 이제 71개사가 1조 4천억 원의 IPO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보니까 좀 대형주들, 특히 이제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굵직한, 예, 이런, 대형주들이 좀 상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대어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다만 좀 대어들은 대부분이 좀 삼성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 시장 자체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갑자기 좀 많은 IPO, 그러니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새로 상장이 되면서. 그런데 보통은 시장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IPO가 활성화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올 한 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피만 봤을 때는 냉정하게 좀 침체된 시장이었다. 어떤 때보다 좀 침체된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같이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좀 마지막에는 이러한 IPO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팁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올 한 해 증시를 본다면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좀 미국 증시 그리고 다른 중국 증시와도 디커플링 된 지도 오래됐었고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 거의 다 왔는데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올해 IPO가 많은 이유는 한마디로 그냥 정책입니다. 정책.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올해 4월에 이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바로 거래소가 상장 유치 전담 조직을 또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장이 좀 바로 좀 시원하게 좀 이루어졌는데 이제 금융위원회 발표를 좀 보게 되면은 금융위원회 원문입니다. 상장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별 특성을 살려 다각적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IPO 활성화를 좀 한 거죠. 증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근데 결과적으로 보통은 이런 IPO라든지 M&A 같은 게 자연스러운 좀 시장 흐름 안에서 많이 나왔다면은 그게 좀 좋은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좀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자연스러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장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예. 장점이었는지?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장점부터 보면은 일단은 당연하게 좀 종목 수가 많아지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벤처 신기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상장 규제 요건을 봤을 때는 매출액 기준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매출액 때문에 상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완화가 되면서 이제 태고 사이언스라든지 이제 트루잉 같은 좀 매출액이 좀 약한 종목들도 좀 상장이 바로 좀 됐고 이제 코넥스를 통한 코스닥 진입도 몇 개 있었죠.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아진 엑스텍 같은 회사들 코넥스를 통해서 또 코스닥으로 바로 좀 상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스펙을 통한 인수합병도 활성화가 좀 되면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좀 굉장히 지금도 많았고 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계획입니다. 이제 가장 뭐 핫한 종목이 이제 콜마 B&H인데 지금 콜마 B&H 하면 모르실 거예요. 한국 콜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스펙 2호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전반적인 투자 기회가 좀 많아졌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장점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이겠죠. 네. 반면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신다면 앞서서 좀 매출 규모가 작은 네. 기업들도 쉽게 좀 상장이 됐다는 얘기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좀 매출액 규모라든지 상장 규제, 기존의 상장 규제를 가지고도 사실 얼마나 많은 뻥튀기 회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투자 회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런 요건이 완화가 되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질이 낮은 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가장 좀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좀 유발됐다는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상장해서 IPO 장기적으로 좀 잘 간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뭐 일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상장 이후에 뭐 주가 잠깐 올랐다가 다 급락하는 패턴인데 현대로템, 뭐 솔로에타, 캐스텍 코리아, 덕신하우징, 위나이텍, 트루인 뭐 이런 거 다 지금 반토막 이상, 반의 반토막 나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네. 반의 반토막 사실 이 정도 손해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 초기에 어떤 뭐 성장성, 뭐 기술력 해가지고 장밋빛 전망이 막 쏟아져요 정말.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는 막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기업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 기업이 아닌데 어마어마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근데 그게 언론도 그렇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로 막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도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올해 너무 많았죠.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판이 좀 펼쳐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결과적으로 좀 볼 때 이제 과도한 공모 경쟁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공모 가격이 지금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되면서 지금 뭐 신규 상장주 대부분이 좀 상장 후 비슷한 패턴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런 패턴. 상장 후에 뭐 초기에 잠깐 올랐다가 대부분 다 빠지고 특히 이제 한 달 후에 보호에서 풀리게 되면서 급락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이어졌고요. 거기서 기관 투자자 손절 물량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좀 급락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실제로 좀 별로 안 좋은 기업인데 이게 딱 들어와서 막 일단 들어오다 보니까는 막 활력을 막 불어 넣어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막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공모 경쟁을 좀 유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좀 올 한 해가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좀 신규 상장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떻게 신규 상장 종목을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그런 투자 손실들을 좀 줄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투자 설명서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일단 항상 뭐 신규 상장주에서 뭐 뉴스 몇 개 찾아보시고 이거 신규 상장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투자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 중에서도 투자 설명서 다 읽기 어려우시면 사업의 내용, 최소한 어떠한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그 사업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현금 얼마나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꼭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회사 개요예요. 회사 개요. 왜 회사 개요냐?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펄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대 순이익 해가지고 뭐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가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저희 뭐 일반 상장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건 전환사채 물량이 회사 개요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퍼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퍼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꼭 회사 개요 읽어보시고 전환사채 물량 얼마나 되는지 향후에 그러면 물량이 또 언제 쏟아져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어 분석. 뭐 당연한 거죠. 뭐 동일 업종 내에 같은 일 하는 회사들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통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객관적인 적정 주가가 좀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정 주가를 뺀 다음에 상장 후에 이제 수급 분석이죠. 공모 당시 공모 참여할 때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얼마나 핫했던 종목인지를 좀 일단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공모 이후 이제 상장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기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러한 세 가지를 다 했어도 사실 뭐 수급 따라간다 뭐 한다 하면 또 안 되는 게 기관 투자자들도 손절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객관적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 어떤 투자 기준 설정을 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거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몇 가지 좀 팁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 설명서 자세하게 좀 읽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전부터 이제 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펄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수급 투자 기준까지 이렇게 좀 잘 체크를 해보는 걸 권해주셨어요. 네,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IPO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방법으로서 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